최근에 이 영화가 개봉을 했었군요.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원더. 근데 이 원더라는 영화에 원작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표지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 하늘색 그 바탕에 어떤 남자아이의 얼굴이 있는데 눈이, 그죠? 한쪽 눈만 좀 크게 그려져 있는 원더라는 작품. 표지를 좀 많이 봐가지고 좀 궁금해하고 있었고, 주변에 이제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막연하게나마 관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뭐 별 수 있나요? 학원 강사가 제가 가르치는 어떤 학교에서 이 작품의 몇몇 대목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저도 뒤늦게 부랴부랴 이 소설을 강제 독서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원더라는 책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네요. 국내에는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012년에 나온 책이고 이 영화는 2017년. 국내에는 몇 년도에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책을 한번 보니까 영어는 좀 되게 쉬운 편인데 조금 그 안에 잘라져 있는 그 파트하고 각 그 챕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많아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문장들 위주로 제가 전체적인 것보다는 딱 한 페이지만 읽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원서를 사셔가지고 아니면 번역서를 사셔가지고 중간중간 함께 제 흐름, 제 속도에 맞춰가지고 따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가 어거스트.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죠? 자, 첫 장이 그 제목이 오디너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나는 스스로가 굉장히 오디너리한 평범한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아이가 지금 남들과 달라요. 특히 외모가요. 사람들이 좀 질색팔색을 한 그런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엄마하고 아빠는 그냥 자식일 뿐이죠. 옛날에 무슨 뭐였나? 그 Thank you, Mr. 포커. 포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그림 동화책에서도 약간 정신적으로 아니면 책 읽기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보다 뒤처진 어떤 소녀가 나오거든요. 그 소녀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남들과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다르긴 뭐가 달라 남들보다 조금 늦을 뿐이지 뭐 이제 요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다르고 말고 이 세상 만물이 다 다르단다. 너는 다르고 특별한 존재란다. 이러면서 자기 그 손녀딸을 다 굉장히 이렇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막 그런 어떤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백서에도 그 대목을 좀 담아놨었는데 여기 지금 엄마하고 아빠도 이 어거스트 오기 그죠?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죠? And mom and dad don't see me as ordinary either. 엄마하고 아빠도 나를 ordinary 하다라고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They see me as extraordinary.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서 나를 바라본다. 그죠? 이제 드디어 이제 학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Next week 다음 주면 나는 이제 5학년이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명목상의 5학년이지 실질적인 5학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Since I've never been to a real school before. 이전에 진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I am pretty much totally, completely petrified. 나는 꽤 많이, 완전히, 전적으로 petrified 된 상태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운 단어는 한번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옥스퍼드 딕셔너리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etrifi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extremely frightened. 굉장히 지금 겁에 질렸다. 이럴 때도 쓰네요. 아, 이게 명사 앞에 있을 때 petrified, trees, insect. 아, 저는 요 뜻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have died and been changed in stone. 화석화됐다.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돌이 됐다는 거죠. over a very long period of time. 그죠? 왜 굳어져서 딱딱해지고 막 이런 걸 갖다 화석화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내 두뇌가 화석화됐어. 썩었어. 고인물이야. 정체됐어. 아, 근데 저는 이 petrified라는 단어를 이렇게 화석화된 이란 의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terrified와 같이, 그죠? 감정을 묘사할 때도 쓰는 거구나. I'm terrified of snakes.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섭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화석화됐다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좀 많이 못 받은 상황이고 집에서 엄마한테 이제 홈스쿨링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 번역서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왜 학교에 가지 못했죠? 5학년이 된 나이인데 너무 많은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가 태어난 이래로 27번의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약간 좀 얼굴이 약간 소위 말하는 기형이기 때문이죠. How I came to life. 나는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라는 세 번째 장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낳게 되었는지를 막 얘기하는 대목을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근데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They told mom and dad. 그들은 엄마와 아빠에게 말했어요. 내가 클레프트 팔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클레프트 팔레이트란 말이 이거죠, 이거. 제가 UFC 경기를 좀 자주 보는데 요즘 굉장히 뜨는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개, 입술, 이걸 가리키고 클레프트라는 게 이제 쪼개진 거죠. 이걸 구개 파열이라고 하나요? 그죠? 그리고 some other stuff going on. 다른 어떤 일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했죠.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small anomalies라고 불렀다. 작은 어떤 기형들, 노멀의 반대, 부정접두사 어를 붙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빠하고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을 보고 막 즐거워해.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딱 처음 봤을 때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자식이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크리스토퍼를 비롯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진짜 친했었던 크리스토퍼하고도 이제 뭘 이사를 가게 되니까 떨어지고 뭐 친구다운 친구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아이를 갖다가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보낼 생각을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좀 생각이 달라요. 엄마는 보내려고 하고 아빠는 아직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티격태격 싸웁니다. I could tell she and dad were going to get in a fight about it. 이 문제를 갖고서 엄마하고 아빠가 곧 싸우게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하지만 자기는 아빠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운전하는 길이었어요. 이제 엄마하고 아빠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목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We can't just pretend he's going to wake up tomorrow and this is going to be his reality. Because it is, Nate. We have to help him learn to deal with it. 이게 엄마의 말이거든요. 이제 뒤에 아들하고 딸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자고 있고 이제 아빠하고 엄마만의 어른들만의 대화예요. 우리는 척할 수 없어. 이 아이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서 이거는 나의 현실이 아니야. 이런 현실은 가혹한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일 뿐이야. 이렇게 인척할 수 없어. 왜냐하면 깨어났을 때 딱 마주하는 게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보세요. Because it is 라고 이제 남편이 이름 부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이 현실과 deal with, 현실을 이렇게 대처하고 마주하고 이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법을 배우게끔 도와줘야 돼. 근데 아빠의 생각은 좀 다르죠. 그렇다고 sending him off to middle school, 이 아이를 그냥 중학교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Like a lamb to the slaughter, 마치 어린 양을 도축장에 보내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 중학교 가면은 치고 막 이제 다른 아이들의 시선, 뒤수군거림 이런 거에 대상이 될 텐데 보내버리자는 거야? 도축에다 비유를 해버리네요. 그죠? 야, 되게 센 비유네. 그래서 이 대목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어쨌거나 이제 부모님이 알아본 학교에 이제 한번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계신 그 교장 선생님께서 조남이 터시맨이에요. 이 터시가 엉덩이라는 의미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름 갖고서 이제 좀 약간 재미난 어떤 대화도 좀 진행이 되고, 이건 뭐 중요한 문장은 아닌데, 일렉티브란 단어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일렉트가 선출하다, 뽑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티브란 단어가 명사로 선택 과목의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학교 소개를 하면서 We have a couple of great science electives at Beecher. 이 비처 중학교에는 아주 멋진 과학 선택 과목 여러 개가 있다. Maybe you'll take one of them. 이 아이가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나 봐요. 저도 아직 뒷부분을 몰라요. 왠지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아이가 되게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돌파구, 기회가 아닐까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 이제 소설 앞대목에 이렇게 있다라는 게. 저는 몰라요.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I said, though I had no idea what an elective was.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집에서만 교육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 이런 게 모른다는 거죠. 어쨌거나 학교에서 약간 이 아이는 냄새를 맡는데 약간 병원 냄새를 맡아요. 약간 긍정적인 냄새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뒤에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